Y. 패시브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조금 더 알아보기. 예비 건축주가 처음 집 짓기를 계획할 때는 참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에게 이로운 집을 제시함으로써 그 생각과 고민을 지혜롭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로운 집은 에너지 절감과 건강 측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많은 연구와 고민이 만들어낸 집 중 가장 이로운 집은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설계 단계부터 외형의 기교를 최대한 절제합니다. 즉, 단순한 모양의 집인 것입니다. 머릿속에 상상했던 꿈의 집을 허물고 단조로운 사각박스를 떠올리면 어쩐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로운 집은 왜 개성적인 외형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것은 극단적으로 단조로울수록 기능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머릿속에 생각했던 예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노력과 시간,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비용 문제에 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짓는 집에 비해 안 그래도 차이가 나는 건축비가 모양을 많이 낼수록 부담이 가중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나온 이야기만으로도 패시브 하우스가 어떤 집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집이 앉혀지는 방향은 아주 중요합니다. 계절과 해의 이동에 따라 집 안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실내 온도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엔 많이, 여름엔 적게. 우리의 햇빛 요구량은 이렇게 계절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창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재료가 특수해야만 합니다. 겨울의 경우 낮에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밤에는 난방으로 데워진 실내 온도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나 기존의 주택에 적용한 창호는 보통 일반 창호로 대부분 미닫이나 여닫이의 개폐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반 창호로는 에너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선 시스템 창호를 도입한 지 오래입니다. 시스템 창호는 미국식과 독일식으로 구분합니다. 미국식 시스템 창호는 규격이 정해져 있고 미닫이 방식으로 프레임이 얇고 가볍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식 창호는 여닫이 방식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생산되어 그 기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 때문에 무겁고 두꺼우며 시공이 까다롭습니다. 창호는 예전보다 비약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단지 바람을 막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단순 기능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패시브 하우스에 쓰이는 창호는 기밀성, 단열성, 수밀성, 내풍압성, 차음성의 기능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기밀성은 내 외부의 공기가 안팎으로 나가는 정도를 차단하는 성능이며 단열성은 창밖과 실내 사이에 열이 전달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수밀성은 외부에서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정도, 내풍압성은 바람의 압력에 견디는 강도, 차음성은 소리와 진동을 차단하는 성능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기대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창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 창호와 달리 삼중 유리에 로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리에 특수 금속막을 입힌 것으로 창문을 통하여 발생하는 열 손실의 주 원인인 복사열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하고 단열 감봉을 설치합니다. 아르곤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특성으로 단열 성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외부의 찬 공기의 유입을 막고 내부의 따뜻한 공기는 나가지 않도록 역할을 합니다. 건축물 전체에서 창호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가 35%를 차지한다는 엄청난 통계가 말해주듯 패시브 하우스에서 시스템 창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장치가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에 있어 또 하나의 필수는 외부 차양 장치입니다. 시스템 창호가 겨울철 햇빛 에너지를 흠뻑 들인다면 외부 차양 장치는 여름철의 강한 햇빛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시스템 창호의 단열성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돕는 것이지요. 외부 차양 장치를 활용하면 여름철 실내 온도를 4에서 5도나 낮출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에너지는 취하되 그 밖의 것은 벽체를 사이에 두고 교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단열과 기밀입니다. 앞에 창호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단열은 주택에 있어 생명과도 같은 기능입니다. 그 단열 성능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기밀입니다. 기밀성은 공기를 밀폐시키는 정도를 말하는데 주택 시공 시 기밀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기밀 성적이 천지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초기 패시브 하우스 시공 당시 우리 회사가 맡았던 현장에서 기밀 테이프 전면 폐지가 2,000조각이 넘게 나왔던 것을 떠올리면 지금에와 격세지감을 느끼지만 그 중요성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유지하는 마음가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밀은 단열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열재를 써도 기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침기와 누기로 인해 에너지 손실이 생길 수 있으며 온도차로 생기는 습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습기는 단열재를 주저앉히고 실내에 결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결로는 곰팡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밀층 없이 시공된 단열재는 차후 30% 이상 성능 저하로 이어지고 에너지 절감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밀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패시브 자재를 썼다 해도 기밀에서 구멍이 생기면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패시브 자재를 썼다고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라 시공자의 재료를 다루는 노하우와 마음가짐이 그 집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집. 그 특별한 집이 바로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건축물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틈새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통해 들고 나는 공기로 실내 온도와 습도가 결정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도 좌우합니다. 집을 이루는 모든 구조체의 연결 부위와 각종 배관 주변의 틈을 막는 것이 기밀 시공이고 이 시공의 여부가 일반 주택과 패시브 하우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막아서 밀폐시키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방수와 투습의 기능을 가진 기밀 자재를 적재적소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의 현장에는
패시브 교육을 이수한 현장 책임자가 숙련된 작업자들을 엄격하게 지휘 감독해야 합니다. 인증 패시브 하우스는 반드시 기밀 성능 테스트를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 집이 처음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아닌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밀성 테스트는 집의 모든 창과 문, 주방 후도와 화장실의 환풍구까지 모두 막은 후 현관문에 테스트 장비를 설치하고 태풍 초기 바람 세기로 가압 또는 감압하여 틈새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측정된 바람의 양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연기 발생기로 집안의 틈새를 찾아내 보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2회에 걸쳐 시행하며 공사 중에 1회의 테스트로 미비한 곳을 찾아내고 입주 후 두 번째 테스트로 최종 결과가 나오므로 입으로만 잘 지어진 집이 아닌 실제 우리 집의 성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집을 팔 일이 생겨도 다른 말 필요 없이 성적서가 증명하므로 한결 유리합니다. 이 즈음에서 어떤 분은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꽉 막은 집이라면 공기가 부족해 어떻게 사느냐라고. 패시브 하우스는 기능이 좋은 시스템 창호를 꼭 닫았을 때 비로소 기밀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창문은 자유롭게 여닫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는 그 자유로움을 얼마나 만끽하며 살고 있을까요? 황사에서 미세먼지로, 또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인 공기 오염의 문제는 창문마저 자유롭게 여닫을 수 없을 만큼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패시브 하우스에는 열 회수 환기 장치가 필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하면 초미세먼지까지도 걸러진 깨끗한 공기가 실내 온도와 가까운 온도로 덮여지거나 식혀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내 공간은 가장 쾌적한 온도와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이로써 약 90%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를 친환경 건강주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소요소에 사람과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최대치의 고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